물살을 가르며 내려꽂히는 카약. 에스키모인들이 이동과 사냥에 사용했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배에서 발전됐다. 장애물을 피하고 물살의 흐름을 읽으며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금육 카약의 묘미다. 자타가 공인하는 만능 스포츠맨 탤런트 정찬. 그가 금육 카약에 도전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날아왔다. 금육 카약 코스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카이투나 계곡. 가장 높고 험한 폭포가 숨겨져 있는 곳이다. 우선 선생님과 함께 2인용 팬덤 카약으로 지형 답사 겸 맛보기에 나섰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미소까지. 지금이 혼자가 아니니까 겁날 일 없겠지만 정찬의 여유로운 미소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카약을 배우는 것 역시 절차가 있는 법. 계곡으로 나가기 앞서 물살 잔잔하고 물밑 시야 밝은 수영장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롤링이라고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코에 물이 안 들어가게 저 코막이에요. 코막이군요. 카약의 기본 장비는 패들이라고 부르는 노와 헬멧 그리고 구명조끼.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도구를 스프레이 스커트라고 한다. 카약에 필요한 몇 가지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노를 젓는 기술인 패딩. 그리고 뒤집혔을 때 일어나서 중심을 잡는 기술 롤링을 들 수 있다. 배 밑바닥이 둥글기 때문에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뒤집히기 마련. 롤링은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이다. 어머. 하지만 겨우 폭 60 내지 70cm에 지나지 않는 보트에 앉아 한 번 흐트러진 중심을 바로잡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야, 저 계곡에서 저러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수영장에서 연습하고. 정말 충분한 연습이 없으면은. 상체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은 빼고 순간적인 허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요령입니다. 허리 힘으로. 선생님은 롤링에 필요한 플릭이라는 기술을 보여주고 이렇게 연습할 때는 롤링을 못하면 카약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에 정찬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보는데 저게 진짜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 앞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엔 뒤로 성공했어요. 가르쳐준 거랑 반대로. 상체에 무리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같이는 나중에 나와야 돼요. 예. 허리부터. 예, 허리부터. 하지만 아직도 정찬의 롤링 방법에는 손보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모양이다. 저는 아침 7시에 나가서 2시간 반 동안 저만 연습했어요. 요즘 잘 되시네요. 네. 근데 또 수영장 연습 다음은 호수에서 연습할 차례. 한편에 방류 시설이 있는 로트루아 호수는 롤링 연습과 함께 패딩을 이용한 기초적인 급류타기 연습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곳이다. 물살이 세서 수영장하고는 정말 물살의 틀리겠고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저 카약의 우선 정도는 과제. 아주 걸음마 단계에 물길을 있어요.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네. 또 밀려갈 것 같은데. 저는 떠밀려 가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자연의 흐름을 저게 안 읽는다는 것이 되는군요. 어디 그리 쉽기만 한 일이겠는가?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자꾸만 목표 지점에서 멀어져 가고 결국 기어이 또 물속으로 처박히고야 만다. 어떻게 일어나셔야 되는데. 예. 일부러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전혀 긴급한 일부러가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라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 정찬이 물 먹는 모습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일부러가 아니죠. 손을 내밀지 않는다. 지금 계속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패들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멈추니까 네. 빠지게 되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다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멈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평소 운동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오던 정찬이지만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진짜 초조했어요. 기본기인데 안 되니까. 보기에도 진짜 힘들어 일이 보여요. 욕심껏 되지 않을 때 정찬의 얼굴에선 표정이 사라진단다. 표정과 말을 아껴 더 나은 도전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저 흉터도 수상 레포츠 하다 찢어진 건데 네.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게 안 되니까 예. 화가 났죠. 속상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선생님은 정찬을 집으로 초대했다. 하루 종일 물과 씨름하느라 몸과 마음이 다 파김치가 됐을 정찬을 위로하려는 심산인 것이다. Right, we're gonna get drunk tonight. 금육 카약의 명소 카이투나 계곡 입구에 선수 집을 짓고 사는 도널드. 8년간 뉴질랜드 카약 대표 선수를 지냈고 지금은 뉴질랜드 금육 카약 부문의 1인자다. 네. 1995. 세계 대회에서 3위를 3번 했으니까 뉴질랜드에서는 1등이란 얘기죠. 네. 머리카락에 네, 직접. 쭉 뼈서는 극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모험가들. 시합 어쩌면 나갔던 이들은 그 화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강한 삶의 의욕을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그리 길지 않은 코스지만 14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다양한 형태의 물살, 카이트나 계곡이 유명해진 이유다. 그냥 저렇게 날씨에 그냥 따라 떨어지네요. 수시로 바뀌는 물길 또한 카약의 매력 중 한 가지. 자유자재예요. 저는 안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경험을 거쳐야 도전할 수 있다는 카이트나에 정찬이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 시작부터 저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해본 레포츠 중에 제일 어려운 축에 들더라고요. 네. 어려워 보여요 정말. 그럼요. 계곡으로 처음 나온 정찬을 위해 오. 도널드는 노를 이용해 중심 잡는 방법과 쉼 몇 없이 가지 뛰잖아요, 기술을 패들. 먼저 예. 보여주고 너무 잘하시네요. 코 막고. 이번엔 연습하시려고 아니 일부러-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네. 국내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러는데 이제 오직 저는 정찬 혼자서 거친 물살에 도전해야 할 순간이다. 어머. 첫 잘 코스는 됐으면. 피라미드형 물살로 불규칙한 물 및 장애물이 있는 곳. 물살을 가르며 내려오든 물살에 떠밀려 내려오든 어쨌거나 혼자 힘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서둔 탓일까? 그리 대단치 않은 물살인데도 그만 보트가 뒤집히고 말았다. 물살이 센 데선 또 롤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허. 간신히 일어났어요. 다행히 바로 일어나긴 했지만 수영장이나 호수와는 너무나 다른 물살에 정찬은 혼쭐이 난 모양이고 두 번째 관문 강한 소용돌이 통과하기. 자세를 잡고 내려가려다가 물살에 그러나 휘말려. 아직 제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던 정찬은 그만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물 밑에서 무엇이 그리도 세게 잡아당기는지 좀처럼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어휴. 결국 더 이상의 롤링을 포기하고 보트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못하겠어 뺐어. 그럼 어제 빼기 전에 돌에 박았단 말이야? 거의 한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못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저 때 얼굴 반대쪽에다 또 흉터 만들 뻔했거든요. 네. 물속에 바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요. 한 3번 부딪혔어요. 물 안에 또 바위 이런 게 예. 많군요. 보트가 뒤집혔을 허리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물밑 상황.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찬의 부상을 염려한 도널드는 더 이상의 무리한 훈련은 안 되겠소 이렇게 만류하고 정찬 또한 무리한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도널드가 잔뜩 긴장해 있는 정찬을 데리고 바다로 나왔다.
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정찬. 훈련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그나마 풀어주려는 도널드의 세심한 마음이다. 이거 정찬 씨 특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기 랩스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잡으러 웹포츠의 들어가요. 천국 뉴질랜드. 맑고 깨끗한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덕에 얻을 수 있었던 명예다. 여름이면 세계에서 모여드는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들로 해안가보다 바닷속이 더 북적될 지경이란다. 어머, 잡았어요? 예. 네 마리 잡았어. 네. 야, 저 고추장만 있었으면 진짜. 아니 간장하고 겨자는 다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Don't worry, only 3 more to go.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카이트나 완주를 위한 재도전 준비가 한창이다. 7이라고요. 네. 그 도널드랑 같이 가르쳐줬던 인스트럭터. 네. 이미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끝이기에 정찬의 눈치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 흉터 있는 쪽만 나오지. 첫 번째가 폭포가 2개월이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진짜 싫어. 그럼 거기는 어떻게 내려가요? 네카야고. 폭포 2개가 겹치는 카이토나의 거죠? 하이라이트는 예. 4m와 5m 높이로 연이어있는 계단 폭포. 아, 물밑 소용돌이가 심해 한 번 휘말리면 여간에선 떠오르질 않는단다. 게다가 계단 폭포 바로 밑엔 7m 높이의 폭포가 도사리고 있다. 근데 저 계곡 별명이 화이트 워터예요. 거품이 낙차가 크고 폭포가 많으니까 거품이 계속 일어서 물 색깔이 흰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화이트 워터죠. 도널드의 꼼꼼한 코스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정찬의 카이트나 재도전이 시작됐다. 카이트나의 첫 번째 코스 특징은 낙차로 인해 생기는 피라미드형 물살. 아이고, 비록 중심을 잃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롤링에 성공하고 첫 번째 코스를 무난히 통과. 세 방향으로 흐르는 물살이 하나로 합쳐지는 두 번째 코스 역시 아이고. 피라미드형 물살이다. 잘 올라오시네요, 이제. 끓는 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세 번째 코스. 장애물에 의해 물의 흐름이 일시 정지, 마치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다. 저기 이제 에디라인이라고. 좀 전에 네 번째 코스는 강한 소용들에 의해 물의 흐름이 급작스럽게 바뀌어버린다. 정찬 씨 내려. 아이고, 물살이 워낙 빠르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한 번 중심을 잃으면 여간에서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고, 아이고. 저쪽이 절벽이라요. 예. 오. 정찬의 촬영용 타격이 보트요. 촬영 보트와 부딪혔다. 헌데 워낙 지쳐 있었던 때문인지 맥없이 쓰러지더니 좀처럼 일어날 줄 모르고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어떡해요. 탈출한 건가요? 예, 다시 나왔죠. 네. 물 위에 떠서 수영을 해야 돼요. 서 있으면은 밑에 있는 바위에 발이 걸리면은 네. 혼자 익사할 힘으로는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정찬은 일단 보트에서 빠져나왔다. 대책 없이 떠내려가는 몇 초 동안 그는 난생 처음 엄청난 공포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경험을 했던 것이다. 처음이었어요. 저런 무엇보다도 느낌과는. 지금 정찬의 가장 큰 걱정은 도전 성공 여부에 대한 불안이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오로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뿐이다. 카이토나 계곡에서의 마지막 도전은 계단 폭포와 7m 폭포. 정찬이 평소와는 다른 보트에 앉아있다. 웬만한 물살에서는 가라앉지 않는 고무 튜브 카누.
숙련된 사람들도 완주하기 힘들다는 코스. 도전을 포기하느냐, 몸을 감행하느냐의 기로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다. 배를 좀 바꾸셨네요. 예, 저 카약을 가르쳐줬던 인스트럭터도 저기서는 시키고 싶지도 않고 지키지 않을 거라고 위험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폭포 밑에 소용돌이가 너무 심해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지점. 도널드는 급류 카약의 달인답게 무리 없이 사뿐히 통과. 이젠 정찬의 차례다. 비록 고무 튜브 카약이긴 하지만 정찬 역시 폭포 내려오기에 성공. 하지만 아직도 카이투나는 계속된다. 어머, 배가 막 접혀요. 예. 물살의 힘이 그렇게 세죠. 이제 남은 것은 7m 폭포. 물밑 지형은 단순하지만 낙차가 워낙 커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단다. 보통 한 1년 동안 상류에서 연습하고 내려오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예. 지야. 뒤집혔어요. 금방 나옵니다. 몇 차례의 뒤집힘과 재도전 끝에 7m 폭포까지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비로소 카이투나 계곡 완주에 성공한 것이다. 웬만한 물에서는 공포심을 없애려고 카이투나에서 일정을 방법을 끝내고 써요. 옮겨온 랑게타이키 계곡. 이곳엔 8m 높이 폭포의 카약 코스가 있다. Over here we've got Aberfenwa Falls. 8 meters, very gnarly. 8 meters. Okay. 8m. You're going very fast. And it's slow. 가이드 7은 정찬에게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세심하게 알려주고 You okay? Another one? 10kg이나 되는 수중 카메라가 정찬이 탄 카약 보트에 얹혀졌다.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폭포로 다가가는 정찬. 물살이 빨라질수록 그의 각오 또한 단단해져 가는데 지야. 뒤집혔어요.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화그렸다. 카메라 무게로 인해 중심이 흔들렸고 그 때문에 보트가 그대로 곤두박질을 친 것이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바위에 부딪혔죠. 앞부분이 무거우니까.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바위에 부딪히니까 8m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는 효과처럼 모두들 또 다른 발목에서 도전을 힘을 위해 받죠. 자리를 뜨고 정찬 혼자 남았다. 하지만 정찬에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승부 근성 강한 그에게 이 정도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 Some wet clothes from yesterday. 결국 붕대 감은 다리로 다시 보트 위에 올라앉았다. 하지만 고작 붕대를 감는 것만으로는 고통을 누를 수 없고 너무 아프신가 봐요. 보기보다 엄살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I have to stay. You want me to stay? You okay? Yeah, okay. Was that bad? No. 고통이 심하기로 따지자면 몸보다 마음이 더할 것이다. Maybe you need some ice.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정찬. 그런 인내의 시간이 단단한 밑받침이 됐기에 이만큼의 힘으로 버텨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참아내려 하고 있다.
드디어 정찬이 랑기 타이키 계곡의 8m 폭포 내려오기에 성공했다. 성공이네요. 진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부상당한 몸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덕에 무리라고 여겨지던 도전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시간. 정찬은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구한 것이다. You had a good time paddling with us? Yeah. Cool. Cool, man. Okay. 한계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두터워지는 것일까? 도널드와 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정찬을 진정한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였다. Okay. Happy hand rolling. And she and 자연과 더불어 지내기에 더없이 순수하고 건강할 수 있는 두 사람. Oh, he's gonna get artistic.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두 사람의 모험 또한 계속될 것이다. 물살을 잇고 길을 찾아내야 하지만 결코 그 물살을 거슬러 갈 수는 없는 법. 카약은 자연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제 몫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다.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겸손함, 어쩌면 무모할지도 모르는 정찬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해답이었다.